연말 가기 전 이거 안 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 이 5가지는 꼭 정리하고 가세요. 돈 모으는 사람들이 연말에 필수로 하는 루틴 5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계부 점검. 새해 나름 돈 모은다고 자산 목표 세우셨을 거잖아요. 매월 100만원씩 저축하겠다든지 올해엔 5천만원을 모아보겠다든지 주식 수익률을 몇 % 이상 달성하겠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흔히 연초에는 목표를 세우는데 정작 연말이 됐을 때 내가 그 목표를 실제로 이뤘는지 점검하는 거는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에 이 목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내가 다음의 목표도 또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을 거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속 피드백을 해서 고쳐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말에는 내년 목표 세우는 일만 하지 말고 올해 수립한 목표도 내가 잘 이뤘나 제대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 자금 대출만큼은 모으자 라는 생각에 1년에 6천만 원 자산 상승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저희가 매달 가계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목표에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을 하면서 여러 번 피드백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봐보니까 저희가 3월에는 총 자산이 9,300만 원 정도였는데 10월에는 총 자산이 1억 6천만 원이 돼서 7개월간 약 7천만 원을 더 모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대부분 주식이기 때문에 이 총 자산 금액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평가 금액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을 12월도 아닌 10월에 이미 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해 목표를 달성한 거를 보면 내년 자산 계획도 이걸 반영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런 자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올해 얼마를 모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제대로 된 돈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내 자산이 그 목표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매월 가계부로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 가계부도 나는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가벼운 학습지 브랜드 마이라이트에서 가계부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나만의 가계부를 설계하는 법, 사회초년생을 위한 돈관리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새해 진짜 돈관리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쿠폰도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 대비하기. 연말정산이 보통 1월에 하잖아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귀속연도가 2025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들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는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뭐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쓴 카드 내역이나 뭐 결제한 의료비 내역 이런 건 다 한 번에 홈택스에 떠서 연말정산을 챙기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또 개인 차원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저축이나 IRP의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 절세 3대장으로 알려진 계좌가 있죠.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연에 600만원 한도 그리고 IRP까지 합치면 연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만큼 공제, 즉 세금을 빼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체감되는 혜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아직 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는 납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12월이 넘어간 후에는 이건 2026년 소득에 귀속되기 때문에 2026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상품권 결제하거나 페이 결제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번호 다 입력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번호만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현금영수증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날 아무리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해도 만약 저희 핸드폰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소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카드관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 번호가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번호를 새로 추가하시면은 등록한 다음날 기준으로 36개월까지의 거래 내역이 자동 소급 적용되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기왕이면은 내 번호가 제대로 잘 등록되어 있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안 입는 옷 정리하기입니다. 뭐 옷 정리 당연히 하면은 좋기는 할 텐데 왜 이걸 12월 전에 해야 되냐? 왜냐면 안 입는 옷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라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내가 안 입는 옷을 기부하면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직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한 건에 한해서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된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1, 2주 전까지는 아름다운 가게 옷을 기부를 해놔야 내년도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가 있겠죠. 저도 이번에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기 공간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정리도 할 겸 아름다운 가게 옷 기부를 처음 해봤는데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름다운 가게에 옷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방, 신발, 안경, 액세서리, 향수, 화장품 이런 패션 잡화에서부터 뭐 안 쓰는 아이 장난감이나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책 이외에도 그릇, 커튼, 침구, 미개봉 식품, 생활세제, 자전거 같은 이런 잡화까지도 다 기부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 뭐 처리하려고 해도 중고 플랫폼 같은 데 올리긴 좀 귀찮고 해서 그냥 냅뒀었는데 그냥 기부해버리면 저도 집 정리가 되니까 속 시원해서 좋고 또 연말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겠죠. 물품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수거까지 해가니까 절차도 정말 간편합니다. 연말에 안 그래도 정리 좀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12월 중에 하셔서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주식 정리하기입니다. 요즘 미장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사실 미장이 주식도 잘 오르고 수익도 정말 잘 나서 좋기는 한데 딱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됩니다. 연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나 되는 세금이 붙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다들 장투가 좋다고 하길래 미국 주식을 1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어요. 막상 결혼할 나이가 돼서 집을 사려고 주식을 빼보려고 보니까 1억이나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와, 나 1억이나 벌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세금이 몇 천만 원씩이나 나가 있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에 대해서 22% 수익이 붙는 거니까 총 2,14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나는 1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수중에 남는 돈은 7,800만 원 돈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이 좋다고 계속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론 매년 양도소득세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매년 250만 원씩 꾸준히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매도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 주식을 바로 삽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수익은 실현하면서 평단가는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와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손익을 통산해서 매겨지게 되는데요. 손익통산이라는 건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도 수익과 매도 손실을 모두 합해서 세액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올해 주식을 매도해서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서 150만 원의 손실이 봤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서 올해 나의 손익은 총 25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나는 올해 400만 원의 수익을 봤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식 증여를 하는 겁니다. 주식도 가족 간의 증여가 가능한데요. 배우자에게는 세금 없이 6억까지, 직계 존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직계 비속에는 5천만 원까지, 육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집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부분 주식에 묶여있다 하면은 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증여를 해서 주식을 받은 다음에 바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증여 후에 1년이 지나야만 세금 없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식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년 전부터 미리 증여를 하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미국 주식을 정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매년 12월 말일이 되기 전까지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2월 중에는 꼭 내 주식 수익을 현명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독 점검하기입니다. 사실 구독은 한번 결제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딱히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12월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면 12월에는 연간 구독 상품도 나오고 뭐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세일도 하기 때문에 이때 한 번에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벌써부터 예정된 좋은 구독 상품들이 있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희 원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격이 14,9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과 유튜브 뮤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14,900원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합쳐서만 팔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튜브 광고만 제거하는 구독, 뮤직 서비스만 이용하는 구독, 이거 두 개를 합친 구독 해가지고 세 가지 상품으로 분리해서 그동안 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유튜브 뮤직 쓰지도 않고 그냥 광고 제거만 하면 되는데 15,000원이나 되는 돈을 억지로 좀 구독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공정에 끼워 팔기 형태로 좀 제지를 당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조만간 뮤직 서비스는 빼고 광고 제거 서비스만 포함된 유튜브 라이트라는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지금 8,50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 구독 서비스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여러분들 가진 구독 서비스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해지할 건 없는지, 내년에 좀 더 싸게 갈아탈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들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12월 달에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내년에 돈 관리도 조금 더 현명하게 하고 싶고 가계부도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오는 마이라이트 가계부 관리 강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